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그 두 번째, 만주족이 세운 청의 중국 지배를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명나라까지 봤었고요. 명나라는 어떻게 망했었니? 그치. 만년세가 정치를 안 했고,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났었죠. 농민 반란. 그리고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농민 반란군에게 멸망을 했어. 하지만 그 농민 반란군은 위에서 내려왔던 청나라에게 지배를 당했었죠. 바로 그 청나라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몇 쪽일까? 105페이지인가? 자, 그러면은 청의 성립과 발전 먼저 봅시다. 청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야. 누르하치. 자, 이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을 했어. 여진족은 우리 지난번에 송나라 배울 때 나왔었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였어, 얘들아?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였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지, 금나라. 그러다가 이 금나라는 누구한테 멸망했니? 누구한테 멸망했니? 칭기즈칸의 몽골한테 멸망했었죠. 근데 몽골한테 멸망한 다음에 이 여진족은요, 만주 지방에 모여 살다가 이 흩어져 살던 여진족을 통일한 사람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누르하치는 기존에 있던 금나라를 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후금이라고 나라 이름. 사실 뭐 금이라고 했겠지만 뒤에다가 후를 붙인 거야. 후금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을 했대. 그리고 이 누르하치의 아들이었던 홍타이지. 자,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있던 몽골족 그리고 한족까지도 모두 자기네 민족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만주에 사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족이다라고 말을 했대. 그리고 나라의 이름도 더 이상 금나라는 여진족의 나라니까 우리는 만주족의 나라니까 새로운 나라의 칭호를 정하겠다. 그것이 바로 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홍타이지는 자기 황제의 칭호도 중국식의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려고 했대. 그래서 이때 했던 게 바로 자기를 태종이라고 했고요. 태종은 나중에 붙은 거고요. 이 홍타이지의 황제의 칭호는 숭덕제라고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을 정벌하면서 우리나라랑도 많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경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자, 혹시 경묘호란, 병자호란 때 조선의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안 보이니? 인조였어, 인조.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청태종한테 항복한 인조는 어떻게 했어? 머리 4번 그치. 3교의 구고두려를 해가지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 박는. 그래가지고 황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치렀었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청나라를 황제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승리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왕자 2명을 포로로 잡아갔죠.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랑 둘째 아들이었던 독림대군을 포로로 잡아갔었는데 이 둘은 청나라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달랐어. 소현세자는 어떻게 그 여진족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중국을 지배했을까? 와, 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했었던 반면에 독림대군은 이런 오랑캐 같은 놈들이 하면서 되게 청을 싫어했었대.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서 누가 좀 더 대화가 통했을까? 첫째 아들이었겠죠, 소현세자. 그래서 이 홍타이지가 죽은 다음에 홍타이지의 어린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대신 홍타이지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이 청나라 군대를 지휘했어. 이 사람이 도르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르곤이랑 당시 잡혀갔었던 조선의 소현세자가 둘이 친했대. 그래서 이 도르곤은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베이징까지 점령했던 사람인데 바로
청나라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는 그 순간을 소현세자는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한 거야. 그건 무슨 생각이었을까? 청나라가 진짜 강력하구나. 우리는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소현세자는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 귀국을 하는데요. 조선에 귀국하면서 이 소현세자가 들고 왔던 선물이 자명종이었대. 자명종 뭔지 아니, 얘들아? 그 시계인데 그 시간 정해지면 울리는 시계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간 거야.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껏해 해시계, 물시계 쓰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청나라에 있는 자명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구라파 유럽에서 들여온 거고 굉장히 신기한 발명품이다 했더니 인조는 그거 보고서 이놈이 오랑캐의 나라에 오래 있더니 몸도 마음도 오랑캐가 되었구나 하면서 결국 나중에 소현세자는 의문의 독사를 당하고요. 그래도 그 결과 다음 왕이 조선의 왕이 되었던 사람은 청나라를 싫어했던 복림대군이었어. 이 사람이 효종인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는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중국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청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중국 전체를 지배했으니까 이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강희제 때는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니까 기존에 지방에 있던 중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겠죠. 이러한 반란을 진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북쪽에 시베리아를 점령하면서 왔던 러시아랑 처음으로 만났어. 근데 당시 청나라는 러시아랑 전쟁을 할 필요가 딱히 없어. 왜냐면 전쟁에서 이겨봤자 얻는 건 시베리아야. 굳이 누군지도 얼마나 센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사람 피해를 입어가면서 얻을 땅이 아닌 거지. 그래서 강희제는 당시 러시아랑 우리 그냥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난 이 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조약을 맺어. 자, 이게 중국과 서양이 최초로 맺은 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해요. 자,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선은 요거랑 별 차이가 없어. 자, 이렇게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강희제는 결국 중국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일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희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어. 그래서 강희제는 이때부터 자, 지금부터는 내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추가로 세금을 걷지 않겠대.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치, 인구가 늘어났겠죠. 바로 인구가 증가. 어쩔 수 없어. 그냥 해. 인구가 증가했어. 자, 그리고 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는요, 만주족의 지배를 받는 중국인들에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지. 자, 이런 식으로 강희제는 자기네들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중국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줬어.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 한족 사람들을 똑같이 과거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똑같이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했어. 기존에 우리 원나라에서는 그 몽골 제일주의를 통해서 한족, 중국인들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청나라에서는 똑똑한 한족이라면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대신 금지했던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만주족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청나라를 욕하거나 뭐 명나라가 좋았는데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그냥 처형이야. 대신 이런 것만 안 하면 다 하게 해줬어. 그리고 또 강경책 중에
변발과 호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중국인 하면 떠오르는 모습 있지? 중국인 하면 떠오르는 모습 여기다 그릴 수 있을까? 이걸로는 못 그리겠지. 왜 이럴까? 됐다. 되겠다. 중국인 하면 떠오르는 모습 있잖아. 이렇게 눈, 코, 입이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런 머리. 이런 머리 있죠. 이런 머리. 이런 걸 변발이라고 하거든. 자, 이런 머리만 하면 그냥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옷도 이 당시 만주족이 입던 옷이 이런 옷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목 이렇게 입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옷. 이렇게 생긴 옷. 알지? 이런 옷. 왠지 중국집 주방장이 입을 것 같은 옷. 딱 이런 옷이 또 만주족의 호복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옷차림과 이런 머리만 하고 다니면은 똑같이 인정을 해줘.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해줘. 괜찮지 않니? 어차피 얘네들은 세금도 조금 걷는데? 그래가지고 이 당시 다른 그 전에 있던 나라들 뭐 원나라나 뭐 요나라, 금나라 얘네랑은 다르게 청나라는 이 한족을 오랫동안 거의 300년 정도 지배를 할 수가 있었대. 이런 식으로 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옹정제라고 하는 황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만드는데요. 바로 이 제도가 지정은제라는 제도야. 자, 지정은제는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만,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었던 이 강희제 때 세금 감면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한 세금만 없애주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사람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없애버린 거야. 이런 거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사람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안 해가지고 1호, 2호 했었다고. 그랬던 사람들도 사실은 출생신고 안 했었어요 하고 했는데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 자, 이 강희제가 통일을 했을 당시가 한 1711년 정도 되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1700년에 또 왜 이래? 잘 되다가 당시 중국에서 안 되겠다. 칠판에 쓸게. 당시 중국에서 한 1700년 정도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중국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였대. 근데 강희제가 통일했을 때가 1711년이야. 그래서 그 이후 1750년에 인구 조사를 했어. 몇 명이 됐을까? 1억 5천이래. 그리고 1800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어. 몇 명이었을까? 3억이 됐어. 그리고 1850년에 4억이 됐어. 150년 사이에 2천만 명이 4억 명이 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구 증가가 일어난 이유, 바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은 좋은 점 뭐 있을까? 그치? 노동력이 증가하겠죠. 자, 하지만 안 좋은 점 뭐 있을까요? 식량이 부족해지죠. 근데 혹시 너희들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아니?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아니? 식량의 증가는 더하기로 증가하고 인구의 증가는 곱셈으로 증가한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식량의 증가가 커버를 칠 수가 있거든. 근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은 이 인구의 증가를 식량의 증가가 커버를 칠 수가 없어. 그럼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야.
자, 또 인구가 많아지면 안 좋은 점. 뭐가 또 부족해질까? 일자리가 부족해져. 일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뭔가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계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기계를 만들어. 그냥 사람들 좀 더 많이 일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일시킬 만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야. 우리가 나중에 배울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옹정제는 어쨌든 이 지정은대를 통해서 인구가 급증했었어. 자, 또 옹정제는 그 다음에 뭐를 했냐. 넘어가라. 야, 넘어가. 마우스 어디 갔어? 자, 양녀 문제랑 황태자 밀건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양녀 문제는 이 공무원들, 관리들에게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을 더 준 거야. 이 당시에 관리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그냥 돈 더 줄 테니까 비리 저지르지 마 했던 거야. 그리고 황태자 밀건법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몽골 배울 때 몽골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다음 황제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였어. 그래서 옹정제는 이 황태자 밀건법을 통해서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미리 결정을 했어. 자, 근데 다음 황제를 미리 결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치?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또 다음 황제가 될 사람한테 미리미리 로비를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옹정제는 이것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황제를 미리 결정을 했어. 대신에 이거를 숨겨놓고 내가 죽은 다음에 공개를 해. 이러면은 황제 계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이 황제 계승자가 미리 알려졌을 때 뭐 이러한 여러 문제점도 없어지겠지. 그래서 청나라 때는 이 이후에 다음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옹정제가 제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건륭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을 빼면은 모든 중국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 지금의 뭐 티베트, 그 다음에 뭐 신장 자치구 이런 곳을 점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중국 땅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다음에 건륭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의 모든 책을 정리하는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 사고전서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은 빠져 있어? 어떤 내용이 빠져 있을까? 만주족을 반대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 사고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의 여러 가지 학문, 뭐 문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었대. 자, 근데 이렇게 건륭제 때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야.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겠지. 자, 그래서 너무나도 천하태평에서 관리와 군인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져. 관리들은 일 안 해. 놀기만 해. 군인들은 뭐 해야 되니? 원래 전쟁을 해야겠지. 전쟁이 안 일어나. 전쟁 안 일어나면 군인들 뭐 할까? 군사훈련을 해야겠지? 전쟁이 안 일어나면 군사훈련을 왜 해? 그러니까 결국 군인들도 놀았던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건륭제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청나라에서 스님들의 반란이 일어났어. 근데 이 스님들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청나라는 10년이 넘게 걸렸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나라 군대가 약해졌었던 거야. 자, 그리고 건륭제 때는 당시 중국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을 찾아왔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을까?
유럽에 있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영국의 상인들이 청나라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청나라 물건 갖고 싶어요. 교류합시다. 라고서 요청을 했어. 그러면서 막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으니까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시했죠. 권용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중국은 워낙에 넓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너네가 갖고 온 그딴 거 필요 없다. 다만 뭐 너희가 굳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데서 거기서 거래하는 건 인정해줄게 했었던 거지. 자, 이렇게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거만한 태도에 대해서 따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조금 다른 방향을 찾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다음 부분 이 건용제 이후의 청나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유럽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할게. 자, 그럼 청나라의 사회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청의 경제와 사회. 자, 우선 청나라는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고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발전했어. 특히 인두세,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인구 급증. 자, 그리고 우리 명나라의 지배층, 명나라의 향촌 지배층이 신사였었죠.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도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었던 그 변발이랑 오랑캐 옷만 입으면은 너희들의 권리를 인정해준대. 그럼 너희는 어떡할래? 까짓거 입으면 되지 뭐. 자, 그래가지고 이 신사들은 명이 멸망한 다음에도 청나라에 협조해서 향촌을 계속 지배할 수가 있었대요. 자, 또한 청나라에서는 만주족을 비판하거나 청나라를 욕하거나 뭐 명나라를 그리워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처형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뭔가 하기가 되게 무서웠어.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학자들은 전부 다 옛날 것들만 연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고증학이라고 해. 옛날 경전에 대해서 실증적이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용도겠죠.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책이 사고전서라는 책이었었죠. 요 고증학은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나중에 조선에 뭐에 영향을 주었을까? 조선의 실학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아까 우리 영국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지만 이 청나라에서는 무역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어. 대신에 일부 항구만 개항을 해서 무역을 허용했어. 대표적으로 광저우 같은 곳. 그리고 이 일부 항구에서도 청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들만 얘를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 이러한 외국 상인들과 공행의 무역에서는 당연히 누가 갑이 될까? 공행이 갑이 되겠지. 갑질을 엄청 심하게 한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중국의 도자기, 그리고 중국의 홍차, 중국의 비단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였대. 야,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은 거 과시하려고 어떻게 하니? 외제차를 끌거나 비싼 가방 들고 다니겠죠. 이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은 뭘로 티냈냐면은 중국 도자기에 홍차 마시는 게 돈 많은 사람 부의 상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져. 그래서 영국 상인들은 이걸 사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공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손해를 봐. 그래서 이때 영국 상인들은 그러면은 우리 좀 불법으로 밀거래를 좀 해야겠다. 중국의 불법인 어떤 거를 뭔가를 팔아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 바로 그게 뭐였을까?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아편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아편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자, 우리 아편 전쟁은 그래서 2학기 때 한 10월, 11월 그때쯤에 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청나라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중국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교과서에 몇 개 읽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